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니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업체는 쉽게 말해서 그냥 컴퓨터 보안 쪽 관련된 회사고, 특히나 이제 보안 중에서도 네트워크 보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PC와 이 서버 간에 중간에 이런 네트워크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네트워크에 있던 어떤 바이러스나 또 랜섬웨어 같은 것들이 침범했을 때 그것들을 잡고 방어해내는 그런 이 보안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보안이다 보니까 이 회사는 주 고객이 대기업들이나 또는 정부 이런 쪽이 이제 주 고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거래가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매출도 그렇고 순이익도 꾸준하게 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 사이버 보안은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이제 자랑하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 클라우드를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일단 의심해보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에 숨겨져 있는 이 랜섬웨어나 이 바이러스들을 잡아내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저인망식으로 해서 어떤 보안 기술을 강화시키고 있고, 그래서 신뢰도가 꽤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 통합 내부 네트워크 보안 관련 기술도 갖고 있고, 기업용 단말기에 관련된 보안 기술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 요즘 이제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AI 클라우드가 굉장히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대규모로 그 데이터들을 처리를 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처리 속도에 맞게 보안 이 기술도 굉장히 빨라져야 되고, 대규모 용량을 빠른 시간 내에 체크해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 상태죠. 근데 그런 쪽에서 나름대로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지니어스 EDR이라는 이런 기술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안랩이라고 해서 안철수 씨가 갖고 있는 그 회사는 안티바이러스 쪽, 즉 개인 PC에 들어와 있는 바이러스를 잡아내는 이런 쪽을 하고 있다면, 이 회사는 EDR이라고 해가지고 이 랜섬웨어, 즉 네트워크망 안에서 보안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안랩보다도 어떻게 보면 시장 사이즈는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고객들을 보시면 농협이나 KB금융, 그다음에 하나은행, 이런 은행들, 금융회사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나 현대그로비스 같은 대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자원부나 기획재정부, 외교부 같은 정부 기관들도 있고요. 경찰청이나 도로공사 이런 공공기업들도, 경찰청은 이제 정부 부처죠. 이런 데도 주 고객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예전에 전자정부를 구축하면서 거기에 보안업체로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정부를 고객으로 많이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인증받은 지니어스 NAC라고 해가지고 인증받은 PC만 네트워크 안에 접촉할 수 있는 PC의 신분증을 확인해주는 이런 네트워크 기술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객 수가 훨씬 더 많죠. 일반 민간 기업들까지 거의 대부분 다 이 고객으로 삼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1분기 때 실적을 놓고 보면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 이제 네트워크 보안 이 솔루션 쪽에서, 그래서 54억 정도 매출을 일으켰고, 그리고 이런 솔루션을 갖다 포팅하는 기술, 유지 보수하는 데서 15억 정도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매출은 69억 정도로 이제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해 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지난해는 90억 정도 매출액이 이제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69억 정도로 굉장히 줄었어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딴 것보다도 여러 번 강조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내수는 굉장히 침체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주변에 여러분도 많이 듣지만 힘들다 이런 말을 많이 듣지만, 그만큼 죄송합니다. 이 국내 내수 경기가 굉장히 나빠져 있는 상태죠. 경기가 침체되면 이 보안 투자 같은 경우도 올해 투자할 걸 웬만하면 그냥 내년으로 이연합니다. 왜냐면 다른데 마케팅과 이런 돈 버는 쪽에 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부 관리를 하는 쪽에는 투자가 뒷순위로 밀려버리죠.
그래서 이런 보안 쪽도 오히려 이럴 때 이제 뒤로 밀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니언스 같은 경우는 이 정부도 주 고객으로 삼고 있는데 정부 예산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자 감세로 정부가 지금 재정적으로 테크니컬 디폴트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필요한 정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 예산 외에는 거의 뭐 신규로 뭘 하는 게 할 수가 없는 상태죠. 왜냐면 그렇게 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하거나 아니면 뭐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국채를 발행하면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고 그 지금까지 해왔던 말들이 이제 거짓말하는 게 뽀롱이 나니까 국채를 발행하지도 못하고 그 한국은행한테 돈을 빌려서 만기기 전에 전날 다시 갚고 만기 이후에 다시 다음날 또 다시 이제 빌려오는 그런 꼼수로 좀 버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좀 한국은행도 좀 짜증 나죠. 왜냐면 이게 이제 한국은행이 뭐 은행의 은행으로서 그 수익을 낼 게 아니라 국가 이 국민 경제의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자꾸 정부가 돈을 빌려다가 이 시장에다가 돈을 계속 유동성을 공급해 버리니까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한국은행도 제 역할을 이 윤석열 정부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말을 외부적으로는 대외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말을 못 하니까 그 정부가 돈을 빌려가 한국은행부터 돈 빌려가는 게 그렇게 뭐 큰 부담은 아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 그대로 그 이거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통화 승수를 통화량을 늘리는 역할을 해버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죠. 하여튼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도 이 보안 쪽에 투자를 예전만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바로 이 영향을 받는 거죠. 매출이 이제 줄어든다는 게. 당연히 매출이 줄어드니까 영업이익도 영업 적자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중간에 이제 이게 이제 뭐 다른 법인세나 이런 것들을 할인받고 해가지고 그나마 그 3억대 흑자를 만들어내긴 했는데 그 영업 적자가 발생했다는 건 솔직히 좋은 건 아니죠. 자, 이 회사는 최대주 지분이 특수환경 포함해서 37.75%인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소액주주들이 유통할 수 있는 주식이 3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최대주 지분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37.75%고 그럼 중간에 한 30% 정도가 붕 뜨는데요. 그 30%는 뭘까요? 여기 보면 이 더 미래 스트레이티직 에머징 마켓 펀드라는 이쪽에서 이것도 기관입니다. 기관 투자가고 이쪽에서 12.63%를 갖고 있고 우리사주 우리 조합이 0.03%, 뭐 이건 얼마 안 되니까 모르지만 지니어스 자사주가 8.66%나 됩니다. 이것만 포함해도 20%죠. 거기다 다른 기관 투자까지 포함하면 약 30% 정도의 물량이 잠겨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최대주하고 특수관계인들 그다음에 이 기관 투자가들을 제외하면 개인 소액 투자가들이 투자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매매할 수 있는 거는 30%밖에 안 된다는 소리죠. 근데 이렇게 기관 투자가들이 이렇게 인수를 하는,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사갖고 있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요번에 그 글로벌 IT 대란에서도 봤으면 아시겠지만 보안 쪽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이런 인공지능 AI 쪽이나 또 자율주행이나 이런 기술들이 상업화되고 말 그대로 이제 현실화되면 여기에 보안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보안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점점 몸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지니언스도 나름 네트워크 보안 쪽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굉장히 좀 몸값이 좀 시장에서는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긴 하죠. 그래서 요번에 7월 20일 날인가 그날 발생한 그 글로벌 IT 대란은 마이크로소프트의 OS 쪽에 이게 이제 이런 AI 데이터 센터에도 사용되는데 이런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다른 서버를 통해서 다른 기업들이나 이 개인들의 컴퓨터를 이제 오염시켰다는 면에서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물론 이게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이 보안업체, 미국의 보안업체입니다. 이 보안업체가 보안 업데이트를 하는 OS 소프트웨어를 패치를 올렸는데 보안 업데이트 패치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OS와 충돌을 일으켜서 즉 양쪽 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이런 서버에 보안 업데이트를 할 권리를 갖고 있는 회사이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런 OS를 통해서 이런 AI 데이터 센터를 운용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런 정식 그 허가받은 업체들끼리 소프트웨어가 충돌을 일으켜서 이 난장판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여기는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망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간에 이런 보안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이건 정상적인 그 보안 소프트끼리 올라갔다가 서로 이제 이 버그 때문에 충돌이 발생한 거고 어떤 그 네트워크 보안의 어떤 이 랜섬웨어나 바이러스가 침투할 경우에는 이제는 네트워크로 다 연결돼 있고 이게 클라우드라는 이 가상 공간 속에 있는 이 큰 서버에 모두가 이제 데이터가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가 오염돼 버리면 진짜 큰일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지금 지니어스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 때 이제 그 작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5,000원, 13,000원인가 작년 실적으로는 적정 주가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1분기 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주가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올해 이 정부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보안 쪽에 관련된 투자를 대부분 다 이연시키는 바람에 이 지니어스의 실적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하지만 지난 7월 20일 날 그 글로벌 IT 대란이 발생하면서 하반기 때 부랴부랴 대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보안 쪽에 신규 투자에 대한 수요가 생겼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니어스의 실적이 하반기에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니어스가 주가도 하락하다가 이제 8,000원대 이제 멈춰버린 거고 멈춰서 이제 반등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니어스는 하반기에 이 보안에 대한 투자가 이런 대기업과 정부를 중심해서 늘어나게 되면 그에 대한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큰 그런 종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보안업체들은 그 다른 무엇보다도 정부, 대기업 이런 쪽에서 투자를 해줘야만 실적이 좋아집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군요. 이 보안업체들이 그 막연히 뭐 앞으로 4,000명 때문에도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갈 거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보안업체의 매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매출이 늘어나고 또 순이익이 늘어나려면 정부나 대기업 같은 투자를 해주는 쪽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시장을 보시면 지니어스도 충분히 좋은 타이밍에 그 매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만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